가족 넘버원 축제 행복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 라디오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노원 FM 우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진행을 맡은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장사열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오는데 네. 하늘이 어찌나 파란지 제가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왔어요.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 늘 산책을 나가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라, 그리고 몽개구름이 너무 예뻐서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네. 오늘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이 우울하고 마음이 처져 있는 많은 분들께 오늘 하늘처럼 화창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바람을 담아서 오늘 사연이 어떻게 채택이 됐나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신청 받은 것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오늘 9분의 사연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참 감동적이고 마음에 촉촉함을 주는 사연들이라 아마 오늘 들으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크게 감동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행운의 9분 네. 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 온라인 가족 축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올해 저희 센터에서 특별한 축제를 마련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이웃들이 단절된 모습이 일상이 된 요즘, 온라인으로나마 가족과 이웃들이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온가족 넘버원 축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온가족 넘버원 축제는 사생대회, 골든벨, 사진관, 상담소, 오락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행복 라디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촉촉해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사연은요. 노원구 하계동에 사시는 임정은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똑똑똑.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희 집 베란다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전 노후된 집에 살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방 안에서도 바깥의 자연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 집은 집안인지 바깥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집안 상태를 보면 바깥 기후 상황을 바로 느낄 수 있거든. 그래도 괜찮습니다. 30년 넘은 집에서 15년 넘게 살다 보니 여름에는 비 오면 맑은 날은 마르겠지 하고 지내고, 겨울엔 옷 한 겹 더 입고 지내거든요.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군요. 이번 시험에서 평균 95점 넘으면 학원 장학금을 준대요. 꼭 받아올게요.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시험이 끝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했더니 아깝게도 평균 94점이라고 하네요. 아이는 울상을 하고 오더군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요. 괜찮아. 코로나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그 정도면 잘했어. 해주었습니다. 맞벌이로 바쁜 엄마 아빠를 두고도 자기 공부 찾아서 하는 기특한 녀석. 엄마가 직장 다니며 낳기 직전까지 푸른 배를 움켜쥐고 일하느라 뱃속에 조용히 있던 녀석. 이 녀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힘든 말을 듣고 돌아와 죽을 상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무슨 일 있어? 하더니만 나는 나비라는 노래를 틀어주더군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삶이 터져 허물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는 꿈을 찾아 날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기까지는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겠지.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 멋진 나비가 될 거야. 너도 반드시 그럴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 말이야.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슷한 나비도 될 필요 없어. 넌 너 그대로의 나비가 되면 되는 거야. 저희 집이요? 드디어 지금 수리 중입니다. 이제 집안에서 빗방울을 만나지 않고 바깥바람을 느낄 수도 없겠지만 그 안에서 멋진 나비가 될 녀석이 자라겠지요. 네. 너무나 감동적인 사연을 주셨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까지 추운 겨울 가족 간의 훈훈함으로 잘 버티셨을 텐데 공사 끝나고 따뜻해지면 가족 간의 훈훈한 사랑이 식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근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따뜻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나비로 자라서 더 행복한, 더 멋진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기특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효자였잖아요. 네. 막 힘들지 않게. 예전부터 그런 말 있죠. 어려워야 철든다고요. 좀 어렵게 살다 보니, 좀 춥게 살다 보니 마음은 더 따뜻한 아이로 자란 게 아닌가. 정말 부럽고 또 멋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자녀들의 응원이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럼요. 뭐 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부를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셨으니 아마 앞으로 더 멋진 나비로 더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집도 이렇게 수리를 멋있게 할 수 있게 돼서 축하합니다. 네, 우리 이제 더 따뜻한 곳에서 더 따뜻한 많은 사랑 나누시길 바라면서 오늘 신청해 주신 나는 나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파주시 와동동의 박지수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파주에 사는 결혼 5년차 박주부입니다. 저는 애인, 친구, 아빠, 아들은 없지만 큰아들 같은 우리 남편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당근을 썰다 새끼손가락을 크게 다쳤는데 그 이후로 남편이 집 청소를 다 하며 제 머리와 몸도 씻겨주었네요. 어찌나 고맙던지.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5년 된 부부가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짧은 연애 끝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다른 생각, 다른 문화, 이해의 차이 등 난관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중요한 건 지금도 그 난관들은 끝나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어렵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전 우리 남편을 통해 요즘 알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것이 많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혹시 인정했을 때 그게 진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진 게 아닌 가정을 위해 먼저 앞서고 있는 승리자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연을 보내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를 포함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부부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곡으로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좋은 글이라고 봅니다. 1인 사역에 이렇게 든든한 남편, 몸을 씻겨주는 남편? 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실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5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신 분이 뭔가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오래된 부부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사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 사연 읽으면서 저도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대표님은 저보다 결혼 생활이 더 오래되셨겠지만 저도 이제 25년째 살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고민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과정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거쳤기에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잖아요. 우리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어른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어른. 네, 여러 정의 중에 결혼한 사람이라는 정의가 들어 있어요. 왜 우리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고요. 네네. 제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동안 고민해 봤거든요. 왜 결혼해야 어른이 되는가? 근데 얼마 전에 김혜란 작가의 풍경의 쓸모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유레카를 외쳤는데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어른의 정의를 그렇게 정의해 내려놨더라고요. 왜 결혼한 사람이 어른인가 생각해 봤더니 좋아하지 않아도 잘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배우자. 그렇죠. 배우자하고도 어떻게 좋은 것만 있겠어요. 제가 강의할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좋아하는 건 좋아할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사랑하는 건 좋아할 조건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졌어도 그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고 부부란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오늘 사연을 주신 이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진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잘하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특히 우리 센터장님은 행복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네. 이런 자료들이 마음에 귀에 쏙쏙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사연들을 이제 하도 많이 듣게 되고 오늘 이 사연도 굉장히 마음에 남는 사연이네요. 네. 그럼 노래 듣고 갈까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네, 노래 잘 들으셨죠? 저희 세대의 걱정 말아요 그대는 들국화 전인권의 노래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더 좋아하지요.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노래처럼 저희 세대건 더 윗세대건 아랫세대건 빨리 걱정 없는 세상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노원구 공릉동에 가명으로 요청하셨네요. 최시원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생신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가 심하셔서 오른쪽 발가락 3개를 자르셨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하십니다. 그 불편하신 걸음으로 제가 5살 무렵엔 놀이터를 자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는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많이 힘드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으면 할아버지께서 흥얼흥얼 부르시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어서인지 저도 가끔 흥얼흥얼 부르곤 합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름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름. 할아버지 당뇨도 점점 나아지실 거예요. 저 대학 가는 것도 보시고 저 결혼하는 것도 보셔야 해요. 아프지 마세요. 사랑하는 손자가. 이렇게 사연을 주시면서 할아버지의 애창곡 목포의 눈물을 신청해 주셨네요. 이 친구 아직 대학도 안 간 친구인데 목포의 눈물을 알까요? 그러게요. 할아버지가 흥얼흥얼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 알겠죠. 예, 이게 얼마나 기특해요. 요즘 노래도 아니고 사실 저희 세대 노래도 아니고 그 윗세대 노래인데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의 노래를 기억해 준다는 게 참 기특하네요. 혹시
대표님도 아버님이나 할아버님께서 즐겨 부르셨던 노래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고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가 시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 청산리 벽계수야 그거를 항상 읊으셔서 예. 그게 기억에 남고 예, 전국에 이렇게 시조 대회에 예.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음, 참가해서 이렇게 상도 받으시고 네.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아이고. 저희 아버님은 그 황해도 분이시거든요. 황해도요? 예, 아, 이제, 그러시군요. 예, 우리 그 145태 때 내려오셔서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이시죠.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100세도 넘으셨어요. 아우, 예. 안타깝네요. 예. 고향을 못 보고 가셨네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그 약주 한잔 하시면 늘 부르던 노래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야, 그 노래 진짜. 예. 그리고 또 눈물 나요. 하나 이런 노래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나훈아 노래 아니에요? 저 누구 노래인지 잘 눈물의 모르겠는데 씨야. 눈물의 씨야. 예. 그 노래를 이렇게 즐겨 부르셨어요. 아. 그래서 지금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노래하면 이 노래 들으면 그 옛날 기억이 나는데 이 노래를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런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뭔가 아마도 뭔가 애환이 있고 맺힌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도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것 보니 아마 앞으로 조금 더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할아버지께 잘하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할아버지 참 행복하시겠네요. 좋은 그래요. 손자 있어서요. 이 착한 손자 바람대로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은 오늘 신청해준 그 사연이 있는 노래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그 목포의 눈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고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예, 노래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일부러 아마 이 학생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고등학생이 부른 목포의 눈물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고등학생 목소리로도 그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목포의 눈물을 애잔하게 불러주는 걸 보니 우리 이 최시원 학생도 할아버지께 음과 그 다음 가사 맞춰서 할아버지께 잘 맞춰갈 수 있는 학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손자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응원드리고요. 꼭 그렇게 할아버지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봉구 방학동에서 보내오신 김현경님의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결고리 하나 없는 우리 부부는 참 만나기 힘든 조건인데 참 쉽게 만난 것 같아요. 핸드폰 어플이 무작위 추첨으로 연결시켜줘서 서로 마음에 들면 수락을 하고 남자 쪽에서 약간의 지불을 하면 여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서로 연결된 것부터 짠돌이였던 남편이 어플에 지불을 해가면서까지 나에게 연락을 한 것, 또 사는 지역조차 끝과 끝, 금천구 도봉구인데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것 보면 대단한 인연인 것 같아요. 이 사람만큼 나를 좋아해 줄 사람 없다는 걸 알았기에 결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지? 라는 의문에 답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예비 부부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질문을 적어서 내면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다기에 얼마나 사랑해야 결혼을 하나요? 라고 적어냈어요. 마침 제 질문이 읽혔고 상대방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만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에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옮길 수 없었던 태산을 옮긴 기분이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산 지 6년 됐습니다. 6살, 4살, 딸 둘 아빠 엄마가 됐는데 요즘 너무 지쳤나 봐요. 저는 재택근무하는 남편만 보면 집안일 안 하고 아이들 돌보지 않는다고 으르렁거리고, 남편은 집에서지만 일한 거고 계속 잔소리하니 너무한다며 화내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네요. 가끔 연애하던 때 생각하면 아직 설레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도 싶고 웃음이 나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이들 낳은 것 후회하지는 않지만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질적으로 아주 우수하겠다 싶어요. 우리 남편도 저와 같겠지요. 남편이 좋아하는 소파도 TV도 사지 않고 아이들 책으로 꽉 채워놔도 투덜대면서 따라와주고, 일방적으로 내가 짜증내도 별 대꾸 없이 받아주는 우리 남편. 부부가 좋아야 아이들도 좋은 건데 아이들에게만 온통 신경 쓰고 남편은 너무 혼자 놔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행복 라디오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힘내자고도. 사랑해요. 이분에게는 같은 남편 입장에서 제가 이 아내분께 박수를 드리고 싶네요. 남편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러게요. 참 좋은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글솜씨들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게요. 네, 특별히 편지를 너무 잘 쓰시고. 특별히 저는 이 편지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예비부부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러게요. 거기서 깨달음을 보람을 얻었다고. 느끼시겠어요. 저희 센터인지 다른 센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5개 자치구 내에 있는 센터 중에 하나에서 교육받았을 네. 테고, 6년 전이면 저도 강사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네. 제 강의를 혹시 들은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센터장님이 강의하신 거 아닐까요? 네, 뭐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오늘 이 글 중에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 듣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시겠네요.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인가요? 부부가 좋아야 아이들도 좋은 건데 아이들에게만 온통 신경 쓰고 남편은 너무 혼자 놔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행복 라디오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좋은 부부,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러면 뭐 좋은 아빠로서 또 좋은 사위로서 뭐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지분이 다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남편으로서의 지분과 아빠로서의 지분과 사위로서의 지분과 뭐 직장인으로서의 지분이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다른 지분의 것을 잘하면, 예를 들어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하거나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큰 지분은 서로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론 신경 많이 쓰고 해야 되겠지만 제일 우선은 서로에게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제 아이들 다 커서 출가 외인 됐고, 그렇죠? 남편분하고 둘만 지내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들어보면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식을 더 찾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를 더 찾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럼 서로 뒷모습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충분히 있고, 이렇게 사랑의 감정 시효는 짧잖아요. 네. 보통 뭐 1년에서 3년 네, 맞아요. 그 정도로 네. 보통 얘기를 하시던데, 네.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면서 사랑의 힘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네. 계속 뜨거우면 타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네, 이런 편지를 통해서 부부가 오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꼭 사랑만은 아니다. 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돕는 마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알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좋은 그리고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자식보다는 네. 부부를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우선으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곡 모든 날 모든 순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노래 참 좋죠?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라고 흔히 예전 주례 선생님들 늘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정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윤영진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이번 주 주말이면 저희 아버지가 30년 가까이 해오던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동네 슈퍼로 시작해서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아 씁쓸한 마음으로 마무리 짓게 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 동안 아버지가 일궈온 것들로 저희 세 남매가 이렇게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년 365일 문을 열어야 되는 가게의 특성상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마음 한켠에 항상 미안함을 갖고 계시지만, 바쁜 중에도 짬을 내어 매년 한 번은 꼭 가족여행을 떠나는 멋진 아버지입니다. 새벽 늦게 퇴근하면 가족 모두 잠들어 캄캄해진 거실에서 홀로 술 한 잔으로 외로움을 달래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30살 가까이 되어 보니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밖에 모르는 우리 아버지, 세 자녀 어여삐 기르는 동안 너무 늙어버린 우리 아버지. 이제는 우리 다 컸으니 무거운 짐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버지만을 위한 시간 점차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 이 사연 미리 받아갖고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하. 저에게도 뭐 짧지만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짧은 시간 아버지를 봤지만, 또 지금은 제가 또 아버지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참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 아버님 비록 사업은 좀 잘못되셨지만 그거보다 더 큰 장사에서 큰 이익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셨고 그 자식들이 아마 아버지의 모든 짐 이제 다 져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버님 힘내시고요. 전국에 계신 아버님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도봉구 쌍문동의 배선영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이번 사연은 참여자가 직접 음성으로 녹음해 주셨네요. 참여자가 들려주는 사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우야, 가은아, 가윤아.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하나, 딸 둘. 엄마야. 엄마가 요즘 엄마 스스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민하게 굴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는데 정말 미안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엄마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고 그러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정말 고맙고 미안해. 부족한 엄마지만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다시 마음 잡고 조금 더 나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해볼게. 아자아자!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자. 선우야, 가은아, 가윤아 사랑해. 네, 잘 들으셨죠? 이 우경 대표님은 아이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네. 아들만 둘인데 네. 굉장히 아이들이 사이좋게 형제가 짙었어요. 그래서 별로 싸우지도 않고 네. 잘 자라줬는데 이제 한때 그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를 못 만나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 친구를 무시했다고 얘가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친구를 좋게 생각했다는 게 그 점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사연 주신 배선영님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엄마들이 내가 다 넘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별로 힘든 일이 없었다고 그러겠지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잊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니까. 예,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위대한 도전이 바로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을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배선영 어머님 앞으로 더 좋은 어머니로 화이팅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힘내세요. 네. 네, 엄마의 마음은 진짜 아이들 생각만 해서 해도 힘이 나고 또 아이들 때문에라도 옆길로 셀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힘입니다. 네, 신청곡으로 김광석의 기다려줘 신청해 주셨는데 기다려줘 기다려줘 네, 이번 사연은 노원구 월계동에서 최지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계 3동에 사는 새댁 최지희입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9월 5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아주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어느덧 결혼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제 마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연애 시절 저희가 다퉜을 때 제가 그냥 사과하기는 쑥스러워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것처럼 글을 작성해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화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인상 깊었던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할 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것처럼 글을 작성해서 제게 결혼하자는 말을 전하였기에 저희 부부에게 라디오라는 매체는 남다릅니다. 만약 이번에 결혼 1주년을 맞이해서 행복 라디오를 통해 저의 마음이 전해진다면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편에 대한 저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겠습니다. 도경 씨, 안녕. 나 지희예요. 통영이 고향인 41살의 남자와 경주가 고향인 35살의 여자가 만나 노원구에 자리를 잡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집에서 회사가 있는 양재동까지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면서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당신과 그런 당신을 보며 아픈 내 마음을 보니 우리는 점점 이렇게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댁과 친정은커녕 아는 지인도 없는 서울에서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게 느껴지지만 그럴수록 우리 부부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많은 위안을 얻고 있어요. 제가 도경 씨의 프로포즈를 받고 했던 말 기억해요? 결혼한다고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할 좋은 친구가 생겼으니 앞으로 쌓아갈 우리의 사랑과 우정에 순간순간 노력하며 살아가요 라고 했었죠. 내가 했던 이 말을 잘 지키며 나와의 관계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준 도경씨, 지금까지의 1년처럼 앞으로도 욕심내지 않으며 때때로 몸은 아플지언정 마음만은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내 삶에서 유일하게 내가 선택한 가족인 도경씨,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합니다. 끝으로 제가 신청하는 곡은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입니다. 이 곡은 저희 결혼식의 축가로 신랑이랑 제가 함께 불렀던 노래인데 태풍 속 야유에서 올렸던 결혼식이었기에 결혼식에 대해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노래입니다. 행복 라디오를 통해서 제 사연과 함께 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 다음부터는 결혼식에 대해 아쉬움이 아닌 행복 라디오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노원 구민 여러분 모두 마음 건강한 날들 보내시고 감사한 추억 선물해 주신 노원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이렇게 정말 경상도에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우리 노원구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응원합니다. 글들을 이렇게 잘 쓰시는지 여러분들 작가로 나가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쓰셨어요. 네. 라디오의 사연은 특별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두 부부도 행복 라디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도 라디오를 좋아해서 라디오를 많이 듣기 때문에 가끔은 나도 한번 사연을 보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막상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고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오늘 이 이야기들처럼 앞으로 더욱더 깊은 사랑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한 번도 못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자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노래 굉장히 좋은 노래죠. 그렇죠. 저도 굉장히 즐겨 듣는 노래인데 네. 1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으셨다니까 너무 좀 안타까워요. 이 기회로 앞으로 자주 들으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 쭉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 순서는 참여자께서 직접 낭독해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송영남 씨의 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가족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몇 자 적어봅니다. 집에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여행 가는 것이 싫은 줄 알았고, 집밥이 좋다고 해서 사먹는 밥이 싫은 줄 알았고, 편안한 것이 최고라 해서 비싼 건 불편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꽃을 사는 것은 낭비라 하여 한 번도 선물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곧 결혼을 약속한 저의 여자친구의 계획으로 엄마를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만나 뵌다고 여자친구는 예쁜 꽃까지 준비했었죠. 꽃을 본 엄마는 소녀같이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여행을 다니는 동안 내내 좋아하는 엄마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에도 다음에 아빠를 데리고 와야겠다를 연심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철부지 아들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싫어서가 아니라 부담을 줄까봐 싫어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엄마에게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아들이 되려 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엄마, 앞으로 제 효도 받으면서 건강히 오래 사세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신 사연처럼 정말 이 사연 들으면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엄마를 생각할 수 있는 특별히 그 여자친구가 참 지혜로운 친구인 것 같지요? 이렇게 엄마를 배려하고 생각해서 어머니를 생각해주는 모습 참 아름답고요. 저도 사실 제 아내 때문에 효자 소리 많이 듣고 살거든요. 제 아내가 어머니께 그러세요? 잘하니까 네. 졸지에 제가 효자가 되더라고요. 여기 이 예비 며느리도 아들을 효자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안타까운 건 효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사회 악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악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데, 그런 사회에 따뜻한 웃음을 줄 수 있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연이라 참 감사하네요. 근데 사실 아들들은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너무 못해요. 네, 저도 아들들만 키워봤지만 그 딸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아주 일부밖에 생각을 못해요. 네. 그 마음을 엄마들이 읽어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은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들들의 마음은 물론 마음속에 깊은 것이 있지만 표현을 할 때 그게 빛이 나는 거니까 네. 조금 더 세심한 그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가정은 아마도 우리 이제 여자친구가 며느리가 되면 시어머니한테 잘할 거고,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사위가 또
장인 장모님께 잘하지 않겠어요?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서로 못해가지고 나도 안 해, 너도 안 해 그렇게 되면 더 무서운 세상, 각박한 세상이 될 테니까요. 아마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멋집니다. 네. 네. 엄마 이름만 불러도 이제 마지막 사연, 드디어 마지막 사연이네요. 마지막 사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오효래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가족은 4명입니다.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저까지. 아니 5명이네요. 우리 형부까지요. 형부는 2018년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쾌활하고 말도 많은 형부는 집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과 저희 자매는 비교적 조용한 성격이어서 집안 분위기가 차분한 편이었는데요. 형부가 오고 나서는 가족 모임 때마다 시끌벅적 수다가 끊이질 않습니다. 물론 약간은 음주도 한몫하는 건 비밀이지만요. 막내딸인 저는 집에서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요. 지금은 형부에게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서방은 뭐하나? 이서방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 아빠는 틈만 나면 형부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밥을 먹을 때도 형부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형부의 내리사랑을 듬뿍 받고 있거든요. 형부는 틈만 나면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생일 선물에 이사가면 집들이 선물에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처제인 덕분일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형부에게 고마운 마음을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행복 라디오를 통해 고맙다는 말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행복하고 건강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언니와 형부는 작년에 노원구센터의 서울가족학교 신혼부부 교실에 참여했는데 교육 덕분인지 부쩍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언니와 형부를 대신해 센터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와. 아이고 참 흐뭇하네요. 또 사연에 우리 센터 사연이 나오니까 또 행복하고요. 여기 사연인가요? 그렇죠. 네, 우리 센터에서 받았다잖아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우리 대표님은 처제 있으세요? 처제는 남편이 말하는 게 처제죠. 예, 아니 알고 물어본 거예요. 네. 처제 없으시잖아요. 네, 저는 처제 있거든요. 그 자랑하시고 네. 싶으셨구나.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 부럽습니다. 처제가요. 제가 제 아내 이제 선 보고 소개팅 받고 나서 두 번째 만날 때 처제가 따라 나왔어요. 따라나고 봤을 때 얼마나 좋은데 용돈 잘 주는 형부. 이거 처음에 형부가 아니잖아요. 처음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 형부 선보러 왔구나. 네. 근데 얼마나 쌀쌀맞고 이렇게 좀 차갑게 느껴지든지 저희 처제가 되게 예쁘거든요. 예쁘고 피아노 전공했는데 얼마나 쌀쌀맞는지 저렇게 차가운 저렇게 차가운 처제랑 나중에 이제 이게 가족이 되면 얼마나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얼마나 애교도 많고. 작전일 수도 있어요. 네, 저한테 툭하면 뭐 이렇게 선물을 보내요. 뭐 때 되면. 어머나. 그게 제가 볼 때는 작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처제가 저한테 선물을 보내면 제가 그거보다 작은 건 못 보내잖아요. 따따블로 보내지. 맞아요. 근데 제 처제가 저희 아이들도 너무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용돈도 얼마나 잘 주는지. 이모는 네. 엄마 다음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처제가 이제 동서도 하는 일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처제도 피아노 학원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해서 집사람하고 가족 회의를 해서 처제 우리가 좀 용돈 좀 주자 해서 돈을 좀 보냈더니 보낸 것보다 훨씬 더 온 것 같아요. 세상에. 네, 참 주고받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예쁜 처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형부가 아마 이 오열의 처제가 예뻐서 더 잘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이 사연 읽다 보니까 제 얘기 같더라고요. 우리 처가도 조용한데 제가 가서 푼수 떨고 재밌게 막 그 분위기 잡고 그러거든요. 그러게요. 보통은 네. 그 사위는 장모님이 사랑해 주는 건데 이 예. 댁은 장인어른이 그렇죠.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얼마나 네. 좋아요.
네. 센터장님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보다. 뭐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사모님이 좋으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워낙 잘해서 아, 저희 10주년, 15주년 때 여행을 저는 단둘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애들하고 시어머니 안 모시고 가면 이제 홀 시어머니니까 안 모시고 가면 안 가겠다고 해서 아, 세상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거든요. 이제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어디 못 다니셔서 20주년부터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다니기로 해서 다낭으로 코로나 터지기 직전 2019년에 20주년 기념 여행을 다낭으로 다녀왔고요. 올해도 그러시구나.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올해 저 남도에 완도, 진도, 여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다녀왔는데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시겠네요. 서로 이렇게 잘하면. 말씀 들어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예, 그리고 없는 우리- 가정 분위기 같아요. 네,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이 부자시거든요. 아. 잘하세요 저희한테.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아, 그러시군요. 아무튼 우리 오요래님 앞으로 좋은 형부하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많이 만들어 가시고 그런 모습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요래님이 신청해 주신 신청곡은 커피소년의 행복한 주문인데요. 이 곡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좋은 행복한 곡이죠. 다 들으시면 아실 텐데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성 바른 막내따님, 예,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음악 잘 들어주세요.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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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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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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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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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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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모습 떠난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 쉬며 늦게까지 끙끙대나요? 사랑은 언제 해봤는지 외로움에 답답함에 우도 그냥 버텨내나요?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 밝혀줄게요.
노래 잘 들으셨죠? 기분 좋아지는 노래잖아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제가 강의할 때 행복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행복은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늘 그렇게 많이 소유하려고 열심히 달려나가잖아요. 근데 풍부하게 소유하는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재벌 분들도 그 기업 강의 갔을 때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하면 가진 게 행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 풍요롭게 존재하려면 관계가 풍요로워야 되겠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지면 서로 사랑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연 주신 그 가정도 재산이 얼마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풍요로운 관계가, 풍요로운 존재가 아마 서로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 사연 들으시면서 아마 그런 풍요로운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는 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광고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9월 26일부터 5주간 서울시 가족상담 지원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대상 부부집단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야기 치료라는 상담 기법을 활용해서 사고와 재해 등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느끼는 소방공무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부부의 회복 탄력성 향상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요.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주변에 소방공무원이 있으시면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옥 대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행복 라디오 이름 그대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네.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소리로 듣는 편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센터장님 끝으로 오늘에 대한 좀 행사 소감하고 네. 또 앞으로 축제나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 라디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론은 행복한 라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맨날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날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니까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온가족 넘버원 축제 안내해드리고 마칠게요. 온가족 넘버원 축제는 이번 주간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이 온라인 사생대회 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심사를 해야 돼서 했는데 거의 120편? 120편 정도의 작품 우와. 그림이 100편인가요? 102편. 102편의 작품이 들어와서 심사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참 의미 있는 것도 있고 예쁜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투표해 주셔서 심사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이 힘들 때 혹은 힘들기 전에 미리 오셔서 교육받으시고 힘들 때는 상담도 받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